우리가 막 엄중하고 막 힘든 시기에 네. 가끔씩 소프트한 뉴스를 던져주는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요. 까기가 쉽거든. 공부 안 해도 되거든. 우리 장재원이. 아, 나 진짜. 자, 장재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왜냐하면 장재원이가 JTBC가 단독으로 성폭행 사건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 준강간인데 거기다가 다치기까지 했어. 치상. 치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 옛날에 그 페미니 얘기할 때 yes means yes, no means no라는 게 있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여성한테 하자 상대방이 하자 하면 그 yes means yes예요. yes는 yes, no means no는 뭐냐면 안 한다고 해야 안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특성상 상대방이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노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방 위가 있어갖고. 그런데 소위 말하면 강간은 하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때리거나 뭐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준강간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 약을 먹었거나 술을 먹었거나. 근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상까지 입었어. 그러면 준강간 치상이에요. 그게 이제 그 보도가 터진 거 아니에요. 터졌는데 저기 장재원이가 뭐라고 그랬냐 볼게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장재원이라면 당연히 이런 뭐 답변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재원아, 네 음모가 문제야 이 새끼. 저는 여기에서 이 글로만 봤을 때 장재원은 누가 이 뒤에서 이걸 움직였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장재원은 본인이 알고 아닐까? 10년 전에 본인이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아니었으면 이게 이미 대선 전부터 이 이야기가 돌았고 그렇죠. 네, 취재가 들어가 있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장재원이가 저 음모 이야기한 건 간단해요. 당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부산시장 경쟁자든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동훈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윤핵관들 날리고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건 너무 멀리 간 거야. 지금 이철규 사건 터트린 거 있잖아요. 네. 터트린 것도 장재원 사건 터트린 것도 경찰 쪽이에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도 가능하지. 검찰 정권에 억눌려 있던 경찰들이 터트리고 있다라고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해석은 되게 분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재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정치 생명 끝났죠. 못 돌아와. 장재원이는 멀리 가버렸어. 못 돌아와.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억울해하고 아니라고 하고 본인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궁금하네요. 그래서 네. JTBC가 문자를 깝니다. 장재원 문자 확보.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마음이 자, 아플랑말랑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저게 문자인데요. 뭐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가 깬 것 같아요. 술을 먹었든 약을 먹었든 깨가지고 뭔가 신랑이 비슷한 게 있었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나가버립니다. 호텔방을. 그때 장재원이 보낸 문자예요. 땡땡아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저는 정말 이 문자가 진짜 악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관계에서 마치 저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나 너 원래 좋아했어. 나 원래 너한테 감정 있었어라고 마치 마음이라도 있는 것처럼 수습하는 굉장히 더러운 멘트입니다. 그렇지. 잠깐 그렇게 흥분하지 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 왜 나를 그렇게 째려봐. 여기서 왜 자꾸 내 마음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 상대방 마음 약해지게 하려는 술수예요, 이거는. 근데 노래 가사 같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죠. 요런 상황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보면 장재원이가 이 여성한테 설명하기를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걸 그렇게 치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뭐 한번 해보려고 뭐 술 먹여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재원이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미 그 비서는 굉장히 많은 강권을 당했을 거다. 술 먹어 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들이요. 대부분 만취했다고 하면 젊은 애들 그 클럽 가서도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계속 술을 먹여서 만취하는 거예요.
일부러 먹이는 거야 목적을 갖고. 그 약이 됐든 술이 됐든 간에. 아, 술에 약을 타서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어제도 우리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사건은 밖으로 드러난 게 100분의 1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장제원 입장에 잘못 걸린 거예요. 자, 그다음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어디야? 서울? 부산? 친구 집? 뭐 하려고 알면 뭐 하게. 그러니까 이미 상대방은 여기에서 굉장히 겁먹은 상태고 본인한테 일어난 일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굉장히 고민과 수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에서 본인이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맞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경찰과 그 피해자 입장에서 장제원을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터뜨리는 건 없다. 분명히 문자 있다 했더니 바로 JTBC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성의 주장만 갖고 터뜨립니까? 확보돼 있으니까 장제원이 저런 답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하루 있다가 한 번 더 터뜨리는 거예요. 어제 민주당이 했던 내란의 검찰과 국정은 연관돼 있다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따가 그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장제원은 정치 생명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해? 이 상황은 누가 봐도.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이 오고 간 그러한 증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맞죠. 되고 2천만 있더라고요. 원. 그러면 돈이 오고 갔다. 이것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해도 아침 8시 아침이잖아요. 이른 아침에 왜 자기 비서에게 저런 문자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야? 어떻게 갔을까요? 아니 그렇게 갔다니 어떻게 아니, 갔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장 부하 직원과 아침 8시, 9시에 나눌 대화인가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18건 정도가 더 있다고 있다는 합니다. 18건. 무서웠을 것 같아요. 18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장제원은 부산의 터호죠, 터호. 터호의 아들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재용이 나보다 잘난 건 아버지를 잘 만났다는 거 빼고는 뭐가 있겠어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마찬가지고요. 터호인데 저런 애들이 정치권까지 진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전까지는 부산시장 하겠다고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감정은 그런 거예요. 부산시장 핑계인 것 같고 이번 총선 출마 못한 이유가 저거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봤어요. 이미 KBS 같은 데서는 이미 피해 여성을 여러 번 만나서 취재가 들어간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 피해자가 공개되지를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못 내보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 와서 특히나 핵심 윤핵관이었던 장제원에게 이런 일이 터지는 것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힘에서 서로 안에서 좀 더 치고받고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것도 아마 장제원의 힘으로 눌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겠죠. 눌렀다고. 네. 정권 실세잖아요. 계속 어떤 방식으로 눌렀을 거예요. 무마하려고 하고 그게 지금 안 되는 가운데 이게 터졌다. 이철규 있잖아요. 이철규 사건이 뭐 5개월 만인가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철규 사건, 그러니까 이철규 아들이 마약을 하고 모발이나 이런 데서 그 마약 성분이 빠질 때까지 훨씬 기다렸다가 그래서 53일 기다렸다. 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기다렸다가 야, 그 사건 이 나쁜 처리한 놈들이네, 이거. 경찰이 경찰서 과장에서 청경으로 진급했어요. 서장으로. 열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의 마약 미수 사건이라고 거예요. 마약 구매 미수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왜 화단에서 마약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미수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53일이 지나도록 그 몸에서 완전히 그 성분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준 경찰도 공범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서장 됐다니까요. 진상을 밝혀야 될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제 노열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제원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노엘 때문에. 참 골치 아프게 했는데 지금은 노엘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저게 일반 가정에서 있잖아요. 노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속 썩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삐뚤어졌던 거라고 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인가요? 노엘이 올린 글이에요.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기다려줘.
의젓하네요. 어? 의젓해.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아버지를 디스하는 건지 아버지를 편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 디스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좀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장제원에 사는 곳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아직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보내지 못하고 장제원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마포의 벽산 빌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거기에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복층인데 막 3층까지 있기도 하고 막 이런 데인데 노엘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막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가 방문을 때려 부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차를 못 몰고 나가고 요즘 택시 타고 다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평소에도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않은 거는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는 얘를 힘으로만 잡으려고 하고 보통의 관계가 그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한테 문제가 터지니까 오히려 노엘이 의젓한 모습을 보이더라. 그렇지. 내란 세력 중에 신혼식이 정상으로 보이는 건 똑같은 거지. 아이고. 장제원이 뭐라 그랬냐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없대요. 이게 지금 장제원 의원 측 변호인이 이렇게 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그 아침에 호텔에서 왜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가버리면 문자 나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떡하냐고 이게 좀 이상한 이게 보면은 문자 아니에요? 진짜 변호사들이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했던 말처럼 이쪽에서는 다 돈으로 뭐만 한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드러나지 않은 거. 왜 저런 일이 생기냐면요. 저런 일이 있어도 밖으로 안 터지니까 만만하게 보고 뭐 받아들이면 말고 안 받아들이면 한 돈 2천만 원 주고 이 방식으로 저는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런 자들 옛날에 저 포항인가 어디에 김 땡땡 그 국회의원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폭력 사건이 있어가지고 탈당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회유가 돼버려.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또 해버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정말 부도덕한 세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고소인 측은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은 보면 장제원은 그냥 정치 생명 끝났다. 저는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안희정 지사건 관련해가지고 이명수 기자 녹취한 게 굉장히 세간의 화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 김건희 씨는 이 사항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이명수 기자님이 전화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소위 윤핵관들의 현재 포지션 한번 볼게요. 지금 윤석열 뒤 옆에 왼쪽에 권성동이가 지금 제일 실세로 보이죠. 네. 권성동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실 거예요. 핵심 실세 권성동도 지금 곧 조만간 하나 터집니다. 네. 궁금해요. 무속인 관건했습니다. 심지어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가 호의해가지고 이제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그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인수위 때 윤석열 비서실장 장제원 이렇게 됐고요. 윤한홍이는 이제 명태균 게이츠에 자주 등장하죠. 윤한홍이. 그다음에 김은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죠. 그 김은혜는 이미 떠났고요. 김병준, 김한길, 이철우는 완전 지금 제가 봤을 때 3명 다 윤석열을 떠났습니다. 이철우는 특히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이잖아요. 떠났고요. 그다음에 이양수, 이철규는 지금 마약 사건으로 한번 갔고 최근에 원희룡은 명태균 게이트 한번 나왔고 저 선후배 사이이고 현재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정도 하면 윤석열 곁에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다. 김은혜도 오늘 지역구 시의원 공천 비리 정황이 터졌네요. 지금 두기 터졌네요, 저기는. 근데 저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호사가들은 이거 한동훈 작품이다. 한동훈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엮기엔 좀 무리가 있어. 그걸 한동훈과 엮기엔 무리가 있다고요. 근데 한동훈을 만약에 엮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면 한동훈 대선 주자 되죠. 그러니까 쉽게 휩쓸려가면 안 돼. 복합적인 거 사회라는 게 네. 윤석열의 불만을 가진 자, 검찰의 불만을 가진 자 다 대상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주위에 지금 한 명 더 있는데 김건희 다 떠날 거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금방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